오늘의 무반죽의 포인트는 버터를 녹이지 않고 끝을 좀 두껍게 남겨주셔야 돼요. 칼로 글루텐을 끊어주셔야지 많이 수축하지 않고 키나망의 크러스트를 만들어주거든요. 캐러멜라이징이 잘 돼가지고 반짝반짝 맛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야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퀴나망을 만들어 볼 건데요, 집에서도 반죽기 없이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바삭하고 맛있거든요. 아래 더보기 레시피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나망은 반죽기 없이 만들 거고요. 일단 액체 재료 먼저 볼에다가 담아줄게요. 자, 모든 재료는 차갑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다 냉장고에 넣어놨던 상태로 바로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액체 재료를 다 넣어주신 다음에요, 계란이랑 우유랑 물이랑 가볍게 섞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소금, 그리고 저는 이제 머스코바도를 사용했는데 없으신 분들은 뭐 황설탕 사용하셔도 되고 흰설탕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스트를 넓게, 떡지지 않도록 넓게 흩날려서 뿌려주세요. 자, 이 상태로 30분만 냅뒀다가 이스트가 먹어 들어가면 섞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30초 정도 지나서 이스트들이 불어가지고 이제 좀 건드리기만 해도 녹죠. 자, 이 상태로 전체적으로 잘 저어서 재료들을 섞어주세요. 믹싱을 주지 않을 거여서 설탕이랑 소금이랑 이스트가 액체에 잘 녹아 있어야지 제대로 된 반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 전체 녹이는 건 좀 어려우실 거고, 여기서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섞어주신 다음에 가루 재료를 섞어주시면 돼요. 자, 강력분, 그리고 퀴나망은 과자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의 박력분을 같이 사용하는데, 박력분을 넣어주셔야지 좀 더 가볍고 바삭한 식감의 퀴나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박력분이 없으신 분들은 전체 다 중력분으로 하셔도 되고요. 밀가루 비율 같은 거 정리해 드릴 테니까 더보기 참고하셔서 내가 가진 밀가루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무반죽의 포인트는 버터를 녹이지 않고 넣어줄 거예요. 반죽을 차갑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버터를 액화시켜서 넣게 되면 그만큼 반죽이 뜨거워지겠죠. 온도를 높여줘야 되니까 여기서 그냥 넣고, 워낙 소량이기 때문에 섞어주시면 됩니다. 주걱으로 먼저 섞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매트하죠, 반죽이. 자, 이 정도 되면 주걱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다음에 손으로 한 30번만 주물러 줄게요. 전체적으로 다 섞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버터를 녹여서 넣지 않았기 때문에 손으로 주물러 주면서 버터들이 반죽 안에 융화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주는 거고요. 모든 재료들이 다 섞여야 반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30번 정도는 치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과자 반죽이기 때문에 글루텐을 많이 형성시키지 않을 거예요. 벌써 한 덩이로 뭉쳐졌죠? 자, 이렇게 약 30번 정도 치대 주었는데요, 손에 묻은 반죽 정리해주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반죽이 만들어지면은 약간의 표면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차가운 상태로 실온에 10분 동안 휴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동안 휴지가 끝났는데요, 한번 접기를 주고, 반죽이 워낙 차가우니까 발육 하나도 되지 않았죠. 그래서 10번 정도 접어주면서 어느 정도의 구조만 형성시켜 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표면 정리해 준 다음에 뚜껑을 덮어주고 실온에 30분 휴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이스트 활성화는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2차 발효가 긴 거 외에는 벤치 타임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1차에 어느 정도 활성화 시켜주고 시작해야 돼요. 30분 휴지 주고 올게요. 자, 이제 30분 휴지가 끝났는데요, 자, 이제 각을 잡아가지고 냉을 먹여줄 건데, 냉을 먹여주려면 얇게 밀어줘야겠죠. 사각형 모양으로 일단 밀어주도록 할 거예요. 원형에서 사각형 미실 때는 여기 끝에까지 밀지 마시고 끝을 좀 두껍게 남겨주셔야 돼요. 여기서도 똑같이. 자, 이런 식으로 밀어주시면은 나중에 이 두꺼운 부분들이 모서리를 채워주기 때문에 가운데만 계속 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끝까지 밀어주시면 옆에 있던 두꺼운 것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부족했던 모서리 부분이 차오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직사각형으로 모양을 잡아줄게요. 준비한 비닐 위에 반죽을 올려주겠습니다. 지금 두께는 1cm 정도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에서 0.8cm 정도가 발효를 억제시키면서 냉 먹이기 좋은 사이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밀어줍니다. 비닐 대시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균일하게 밀대로 쓸어주세요. 비닐을 접어가면서 각을 잡아주시면 돼요. 전 직사각형으로 잡는 이유가 이따 버터를 넣고 양쪽으로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각을 잡아주시고 모서리 부분에 반죽이 차오를 수 있게 밀대로 한 번씩 밀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손바닥으로 한번 위에를 훑어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일정한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최대한 두께를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신 다음에 바트 같은 곳에 옮겨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 냉동실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얼려 올 거거든요. 너무 꽝꽝 얼리지 마시고 만졌을 때 약간 단단한데 손으로 꾹 눌리는 그 정도까지만, 온도로 따지면은 1도 정도까지 낮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얼려 오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반죽이 냉동실에서 냉을 먹을 동안 버터를 준비해 놓을 건데요. 버터 같은 경우는 너무 녹지 않은 상태, 손을 눌렀을 때 꾹꾹 들어가는 이 상태까지 해동시켜 주신 다음에 얇게 밀어 펴서 준비해 놓을 거예요. 밀대로 꾹꾹 눌러가면서 모양을 잡아주면서 이제 얇게 눌러주시면 되는데, 버터 사이즈 같은 경우는 아까 밀어 편 반죽 사이즈에 반만하게 준비해 주시면 딱 알맞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버터가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모양을 잡아서 준비해 주신 다음에 다시 냉장고에 굳혔다가 반죽 같은 대기로 사용해 줄 거예요. 자, 저는 오늘 그냥 발효 버터를 사용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밀기 좀 어려울 것 같다, 버터가 좀 깨질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버터 무게의 3%에서 5% 정도 강력분을 섞어서 사용해 주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밀가루를 사용하는 것보다 그냥 100% 버터만 사용하는 게 맛은 더 좋아요. 전 살짝 직사각으로 잡았어요. 반죽 자체가 직사각형이라. 중요한 게 버터는 한번 녹으면 성질이 바뀌어요. 액화되지 않도록 말랑말랑한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작업 끝내주신 다음에 냉 먹여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밀어 펼 때도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이렇게 밀어 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버터 모양 잡아주신 다음에 바트 같은 데다가 받쳐서 얘도 냉장고에 차갑게 굳혀서 다시 가져올게요. 자, 이제 반죽과 버터가 냉 먹는 동안 사용할 틀에다가 슈미즈해서 설탕 코팅까지 해놓는 작업을 해놓을 건데요. 가장 먼저 부드러운 무염 버터랑 실리콘 붓을 준비해 주시고요. 실리콘 붓 없으시면 그냥 손으로 하셔도 되고 라텍스 끼고 버터를 얇게 발라주셔도 됩니다. 제가 사용한 틀은 8.5cm 원형 틀이고요. 제가 더보기에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같은 틀 사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버터를 틀에다 얇게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버터가 살짝 보일 수 있는 정도? 원래 슈미즈 할 때 버터 색깔이 보이지 않게 투명할 정도로 발라주거든요. 근데 이제 키나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버터가 보일 수 있게, 설탕이 생각보다 많이 묻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붓에다가 이렇게 넉넉하게 먼저 묻혀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작업을 합니다. 옆면까지 꼼꼼하게 틀 안쪽 전체에 묻을 수 있게 해주세요. 버터가 좀 덜 묻으면 그 부분은 설탕이 안 붙겠죠. 지금 이렇게 버터가 이제 자국이 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두께감 있게 발라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버터 전체적으로 잘 발라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설탕을 코팅해 줄 거예요. 전 황설탕 사용했고요. 없으신 분들은 백설탕 쓰시면 됩니다. 틀에 부어주신 다음에 다음 틀에다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설탕 코팅이 되거든요. 이렇게 코팅이 전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설탕이 녹았다가 굳으면서 이제 재결정화를 일으키면서 바삭한 키나망의 크러스트를 만들어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또 링가다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바닥이 뚫려 있는. 근데 저는 이렇게 원형팬 쓰는 게 작업성도 좋고 나중에 이제 다 만들고 뒷정리하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이 남은 설탕을 다른 곳에 사용해 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틀을 준비해 주신 다음에 실온에 두면 계속 버터가 녹으면서 설탕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그 냉장고에 차갑게 사용하기 전까지 넣어 놓으시면 돼요. 자, 지금 반죽이랑 버터랑 둘 다 충분하게 냉을 먹여서 가지고 왔는데요. 손으로 만졌을 때 질감이 같아야 돼요. 단단한 듯 하면서 손으로 눌렀을 때 꾹 들어가는 이 정도까지 해주시면 되고, 반죽 위에 버터를 올렸을 때 반죽이 좀 더 작죠? 반죽을 먼저 한번 밀어주도록 할게요. 덧가루를 아주 살짝만 작업대에 뿌려주시고 이 상태로 세로만 좀 길게 반죽 사이즈를 맞춰주신 다음에 위에다가 버터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터 넣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는 반 맞춰서 올려주는 방식으로 많이 넣습니다. 이렇게 버터 넣어주신 다음에 옆면을, 우리가 파이를 밀다 보면은 어느 쪽은 좀 짧게 늘어나고 어느 쪽은 좀 길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접히는 부분이 특히 이제 글루텐이 빵 성형할 때도 접으면서 글루텐 힘이 강해지잖아요. 이쪽이 굉장히 수축 범위가 작아집니다. 이쪽을 칼로 글루텐을 끊어주셔야지 밀어 폈을 때 많이 수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밀어 펼 수 있어요. 반죽과 버터가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손으로 잘 눌러주시고요. 손으로 만졌을 때 말랑말랑한 정도까지, 그래서 밀대로 살짝살짝. 너무 처음부터 강하게 누르시면은 버터가 한쪽으로 몰리거나 깨질 수도 있어요. 적당한 힘을 줘가면서 가소성을 이제 높여주는 거죠. 이 작업만 잘 하셔도 끝났다고 하시면 돼요. 세로로 밀어 펴주세요.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밀릴 수 있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펴주신 다음에 4절로 접어줄 건데요. 보통 파일을 접을 때 이게 1절, 한 번 접으면 2절, 두 번 접으면 3절이에요. 4절은 먼저 4분의 3 정도 접어주신 다음에 나머지 끝부분을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빈 공간은 이렇게 버터가 없는 부분은 빼주시고요. 빈 공간은 버터가 있는 반죽, 안에 반죽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접어주시면 이게 4절 1회예요. 4절로 한번 접었다고 해서 1회고 옆면을 이렇게 꼭 떠주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접힌 부분이 글루텐이 강하기 때문에 끊어주셔야지 일정한 파이 반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밀어 펴주신 다음에 바로 밀어 펴면 좋지만 지금 굉장히 냉도 많이 풀렸고요. 일단 성형하면서 냉이 충분히 먹어있는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냉장 휴지 줄 수 있는 사이즈까지만 밀어 펴서 휴지를 30분 주고 다시 밀어 펴도록 할게요. 1cm 정도까지만 직사각형으로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밀어 펴가지고 지금은 세로로 밀어 펴시는 게 굉장히 잘 밀려요. 반죽도 결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최대한 밀어 펴고는 반대쪽으로 돌려서 밀어 펴시는 게 잘 밀어나거든요. 좀 잘 밀어나죠? 자, 이 정도 모양만 잡아준 다음에 반죽이 마르지 않도록 비닐로, 이때도 비닐을 최대한 밀착해서 붙여주세요. 공간이 생기면 그 사이에 이제 공기가 차오르는데 그 공기가 차오르면 이제 보온 효과가 생겨서 그 부분이 냉이 안 먹어요. 최대한 비닐이 잘 붙여주신 다음에 냉동실에 30분 휴지를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4절 1에 접어놓은 반죽을 냉동실에서 꺼내왔는데요. 비닐을 벗겨서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손으로 눌렀을 때 좀 단단한 듯 하지만 꾹꾹 눌리는 이 상태. 그리고 가장자리가 좀 빨리 얼기 때문에 가장자리 상태를 잘 봐주셔야 돼요. 가장자리가 얼어있으면 밀면서 다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4절 1에 한 번 더 밀어주고 최종 사이즈까지 재단을 해보겠습니다. 젓가루는 매트하게, 지금 너무 세로로 길기 때문에 사이드 먼저 한번 밀어줄게요. 손으로 하실 때는 다방향으로 밀어가시면서 전체적으로 사각형을 유지하면서 밀어주시면 됩니다. 모서리 너무 뭉치면은 두꺼우니까 각 살려서 밀어주시고, 밀어주신 다음에 4절로 아까처럼 4분의 3 정도 접어주신 다음에 끝에 연하게 해주시고요. 이 상태로 한번 접어줄게요. 바로 밀면 좀 틀어질 수 있어서 돌려가면서 반죽들이 잘 붙어있을 수 있도록 밀어주시면 됩니다. 3절 3회에 접으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4절 2회에 접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 내가 원하는 결이나 식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질겨지고 좀 결이 클수록 좀 더 부드럽고 거친 바삭한 느낌의 파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모양을 잘 잡아준 다음에 성형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휴지를 한 번 더 줄게요. 지금은 밀어 펴면 수축하기만 하고 제대로 성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건 이 상태 봐가면 해주시면 돼요. 대부분 손으로 밀 때는 한 번 밀고 냉장 휴지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밀착하셔서 바퀴에 올려놓고 냉동실에 30분 있다가 바로 성형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냉동실에서 30분 마지막 휴지를 줘서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최종 사이즈로 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개 분량이기 때문에 15cm 맞춰주고 15에 25까지 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딱딱하기 때문에 밀대로 바로 밀지 말고 눌러가면서 어느 정도 질감을 말랑말랑하게 해주겠습니다. 지금 가로는 약간 15가 조금 넘는데 재단했을 때 약간 비는 공간까지 생각해서 16 정도까지 밀어줄게요. 모서리가 수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 모서리를 신경 써서 많이 밀어주는 편이에요. 해서 사이즈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 26에 16 나오고 있고요. 가장자리를 살짝씩만 정리를 깔끔하게 해줄게요. 지금 25 딱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버터는 딱히 뭐 그람 수는 없고 얇게 그냥 색칠해주는 정도로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이 위에 설탕을 뿌려주기 위해서 버터를 살짝 발라주는 거예요. 설탕 20g 정도 뿌려주시고 전체적으로 펼쳐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끝부분 엄지로 살짝살짝 눌러서 모양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말아줄 거예요. 1cm씩 접어주신 다음에 그대로 김밥 말듯이 똘똘똘똘 말아주시면 됩니다. 빈 공간 없게 타이트하게 말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음매 부분 아까 엄지로 눌러놨죠? 이 부분이 끈적해져서 이렇게 잘 붙어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1.5cm씩 썰어줄게요. 지금 15가 살짝 넘기 때문에 끝에 다듬어주면 말끔하게 단면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 상태로 1.5cm씩 썰어주시면 돼요. 칼날 자국 내주신 다음에 칼날 휘지 않게 일자로 잘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1mm만 오차가 나도 크기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일정하게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결이 잘 나왔죠? 자, 이제 패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준비해놨던 틀을 가져오신 다음에 완성된 반죽을, 자, 전체적으로 이제 설탕이 발라져 있는데 안 발라져 있는 쪽이 이제 위쪽이죠. 위쪽에 살짝 황설탕 찍어주시고 패닝해 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위치할 수 있도록 놔주시면 돼요. 퀴나망 자체가 설탕이랑 버터로 만든 작은 과자를 뜻하기 때문에 설탕이랑 버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상태로 여러분들 집에 이제 발효실 없으시잖아요. 저도 집에 발효실을 따로 가지고 있진 않은데 파이다 보니까 뜨거운 물을 넣거나 이러시는 것보다 그냥 마르지 않게 뭐 위에 덮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빈 오븐에다가 넣어 두시고 1시간 반 정도 넉넉하게 발효를 시켜 주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애매하게 온도를 맞추다 보면은 버터가 30도 이상에서는 융점이 녹아요, 애들이. 그래서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결이 다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1시간 반 정도 오븐 안에 넣고 저는 발효를 시켜 오도록 할게요. 발효가 끝나서 가져왔는데요. 발효가 끝난 퀴나망을 보시면은 결이 활짝 펴있죠. 이 정도까지 충분하게, 결이 완전히 보일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하게 발효를 시켜주신 다음에 부어주시면 됩니다. 발효점은 좀 내가 좀 더 밀도 있고 바삭하게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저보다 좀 더 발효를 덜 주시면 되고요. 내가 부드럽고 바삭하게 만들고 싶다 하시면 저만큼 발효를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오늘 우녹스 기준으로 190도 예열해서 15분 정도 구워줄 예정인데 정확한 시간은 제가 굽고 나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구워보겠습니다. 자, 오븐에서 구워서 나왔는데요. 190도에 15분 구워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노르스름하게 예쁘게 색깔이 나면 되고요. 상태로 바로 뒤집어서 꺼내주세요. 뜨거울 때 꺼내주셔야지 식으면은 설탕이 다시 굳으면서 안 떨어지거든요. 팬에서 꺼내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로 살짝만 식혀서 가져올게요. 자, 이제 실온에서 살짝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까지 식혀줬는데요. 식힌망으로 옮겨줄게요. 전체적으로 노릇노릇하게 예쁜 갈색이 나와야 해요. 바로 먹어봐야죠. 전체적으로 캐러멜라이징이 잘 돼가지고 반짝반짝 설탕 코팅이 예쁘게 잘 됐죠? 여러분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달콤한데 버터향이 빵 터집니다. 맛있다. 자,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퀴나망까지 만들어 봤는데요. 밀어펴고 휴지하는 번거로움이 좀 있지만 마지막에 구웠을 때 그 버터리함과 바삭하고 부드러움은 꼭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완성된 퀴나망은 밀봉하지 않으신 채로 한 이틀 정도 바삭하게 두고 드실 수 있고요. 오래 보관하실 분들은 밀봉하셔서 냉동하셨다가 에어프라이어에 160도 맞추신 다음에 한 5분 정도 데워 드시면 갓 구운 버터리한 바삭한 퀴나망을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 지나고 나서도 좀 더 바삭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 데워 드시는 게 진짜 맛있어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레시피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맛있는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즐거운 베이킹 하세요.